최대 암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인제 사이버 공격에 따라서 인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인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큰데요. 인제 피해 규모는 최대 4억 달러라고 합니다. 고객 일부 정보가 유출됐고 미 증권거래소인 SEC가 이 사건을 계기로 코인베이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코인베이스는 최근 들어서 악재가 끊이질 않는데 어제는 또 인제 자신들의 어떻든 상장되면서 S&P 500에 인제 등록이 되면서 내부 정보를 일부 숨겼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식도 인제 전해 드렸었는데 요 소식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익명 해커로부터 고객 계정 정보의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제 이메일을 수신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은 해외 계약직 인력 및 인제 외부 지원 인력이 일부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유출 형태로 인제 해당 인력은 이미 해고됐다고 인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 내용에 따르면 일부 어쨌든 고객의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메일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비밀번호나 로그인 정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어쨌든 이렇고요. 코인베이스는 해커들에게 직접 송금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자신들이 뭐 피해 입은 거는 다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단 재무적인 영향은 어쨌든 재무적인 영향은 1억 8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SEC에 제출된 공지를 통해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는 암호업계에 손에 꼽힐 만한 규모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SEC 사용자 과장 의혹 조사와는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해킹 사건을 계기로 고객 신원에 대한 어떤 자금 세탁법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베이스 측은 KYC라고 하죠. 고객 신원 정보 확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은행 비밀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면서 SEC와 수사 수치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대응선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웹3에 대한 리더 브랜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S&P 500 편입과 월가 기관 투자 유입에 대한 어떤 정치 연결 강화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사건은 내부 인력 관리와 이제 또 고객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더라도 투자 보호와 데이터 신뢰에 대한 기준은 더욱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의 진임의 상징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상징이 얼마나 강력한 보안과 내부 통제와 그리고 고객 신뢰 위에 놓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기업일수록 중앙 집중형 통제의 신뢰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집중에 대한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비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세 포인트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음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와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브자 리스크는 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암호화폐의 보안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고객 정보를 다루는 운영 지원이나 인력의 부패가 허점이 생기면 어쨌든 치명적인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해외 아웃소싱 인력이 연루된 경우에 글로벌 기업이 보안 통제가 물리적으로 어쨌든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베이스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이게 어쨌든 S&P 500에 들어갔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다음 주에 S&P 500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기업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도권 진입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 전환점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투자자와 기관들에게 암호화폐는 여전히 어쨌든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제도권에 진입되면서 약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업 이미지에 어쨌든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9만 7천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향후에 어쨌든 집단 소송이나 규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어쨌든 미국은 소송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송이 이어질 줄 소송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안은 브랜드라는 디지털 금융의 어떤 철칙이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어쨌든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은 신뢰 기업의 어떤 산업인데 아무리 어쨌든 기술이 앞서더라도 개인 정보와 자산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비트코인 몸값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 4억 달러의 피해 복구 비용이 어쨌든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모든 핀테크나 크립토 기업의 보안이 단순한 IT 이슈가 아닌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권거래소가 SEC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 사용자 수의 허위 보고 의혹을 조사 중인 그 건데요. 여전히 이제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 사용자 수를 이제 의혹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트럼프 1기 당시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상당히 심각하고 어쨌든 S&P 500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준비 중이고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의 조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코인베이스가 2021년 나스닥 상장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1억 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인데 이 수치가 IPO 투자 설명서와 마케팅 자료 등에서 반복해서 사용됐고 코인베이스는 이후에 공시 자료에서 해당 수치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코인베이스 측은 어쨌든 인증 사용자란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이제 등록된 계정을 의미한다고 밝혔지만 SEC는 이 숫자가 실제 거래 이용자 수를 과장했을 가능성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해당 지표는 2년 반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전 행정부가 이 수작한 조사이지만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죠. 이번 조사 소식이 알려진 후 이제 코인베이스는 별도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또 겹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루 만에 6.6%가 이제 급락했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보안 리스크와 함께 공시 신뢰성의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경계 심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번 SEC 조사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어쨌든 암호화폐 플랫폼이 이제 공시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통 금융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여부를 이제 묻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규제가 완화돼도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는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는 어떤 시장의 메시지가 뚜렷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어쨌든 시사하는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1억 명 인증 사용자 수치가 과장된 지표였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2021년 상장 전후로 일단 1억 명의 이제 어쨌든 버리파이 유저라는 그 수치를 이제 적극 활용했다라는 여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지표는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인증만으로 중복 계정이 포함된 수치였고 이후 공시 자료가 삭제됐다는 거고요. 핵심은 어쨌든 해당 수치가 어쨌든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치라는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도 조사가 지속되고 정치가 아닌 신뢰 이슈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직후에 어쨌든 SEC에 어쨌든 암호 관련 소송이 잇따라 철회됐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사용자 수의 허위 공시 조사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 중이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단순히 정책적 규제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한 이후에 공시 투명성 이슈가 되고 있음도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과 동시 발생됐다는 것도 이제 신뢰 리스크의 이중 폭발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수 허위 공시 조사와 이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겹치면서 코인베이스는 하루 만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했다는 것도 이제 살펴볼 그런 거고요. 기업의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와 보안 리스크가 함께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는 것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보면서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규제 완화와 공시의 신뢰 강화는 또 별개의 흐름이다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는 이제 규제의 어떤 우호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SEC는 여전히 상장사와 공시 자료의 진위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만큼 SEC는 여전히 상장사와 공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것도 좀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어쨌든 본격화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시장의 신뢰를 숫자보다는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는 하나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 유출과 공시의 논란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시장의 어떤 반응은 냉정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지만 신뢰는 데이터가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